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이제 평창의 성화가 타오를 날이 오늘 기준으로 딱 4년 5개월 열흘 남았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고 하죠. 현재는 경기장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고요.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면 이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오는 2016년 10월에 완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준비가 시작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민 모두 마찬가지로 이 경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요. 이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여주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고재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김도뉴 교수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체육과학연구원의 유지곤 책임연구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최진우 메세나코리아 대표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네 분 외에도 이 경기장 건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또 지역의 젊은이 여러분들도 함께 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이 열린 토론, 공개 토론이니만큼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함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올림픽 경기장의 건설에 필요한 시간, 이 공사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 시간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릉에 만들어질 빙상 경기를 위한 경기장의 경우는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공사 기간에 대한 얘기부터 좀 가볍게 스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면 일단 이 건설을 위한 시간은 충분한 시간인지, 먼저 어떤 분이 말을 좀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도뉴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예. 아직 건설이 시작된 것은 아닌데 건설 기간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사 기간보다도 일단 내용에 더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자, 이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지금 이 동계올림픽의 중심 도시인 강릉 시민의 한 사람인데 앞으로 올림픽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그 경기장이 사후에 잘 활용돼서 지역 발전의 계기로 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역민 모두가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네. 이후에 사후 활용 방안도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과제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대한민국 모든 대형 경기장 건설 방향이 예. 해당 지자체 시민을 위한 그런 경기장이 아닌 지자체의 장이나 관계자들을 위한 경기장으로 지금까지 지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 방향은 해당 지자체 시민을 위한 시설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02년도에 10개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들이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해당 지자체 장들께서 건설에만 신경을 쓰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사후에 활용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서울시의 경우 기본 건설 방향을 갖다가 사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마케팅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한 것이 오늘날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예까지 좀 들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고재곤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교수님과 동일한 예.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지금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가 천장 높이를 한 6m를 이렇게 낮춰서 냉난방 시설까지도 이렇게 연료 절감이라 그럴까? 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짓는 이런 형태고,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 사후 활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바라봤다라는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해외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관심을 깊게 기울여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토론 시작하면서부터 갖게 됩니다. 저 유재곤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뭐 관련돼서도 좋고요. 아니 뭐 해외 사례를 좀 더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뭐 하여튼 그 중요한 경기 예. 행사를 이제 치르면서 이제 준비해야 될 필수 시설들인데 네. 그것들이 뭐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강릉시의 미래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이제 더욱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 강릉의 네.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굉장한 그 기회다. 강릉시가 지금까지 뭐 역사가 얼마나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2000년 될까요? 근데 그 2000년 역사 중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이제 기회를 잡았다. 물론 예. 위기이기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요번에 그 우리 저 영동고속도로가 75년도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떤 그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가 강릉에 있어서는 그 고속도로 개통과 맞먹는 그런 굉장한 어떤 그 계기가 또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강릉의 어떤 미래 또 현재 또는 과거까지를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한번 이 그 올림픽이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또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좀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유지곤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좋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말 잘 활용을 해야만 좋은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 학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늘 이제 바로 이런 분야에 뭐 늘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최진우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세 분 말씀도 들어보시고 했는데요. 예, 뭐 이제 다 이제 그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오늘의 주제가 이제 경기장의 이제 사후 활용. 네, 올림픽 이제 경기장의 사후 활용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후 활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예.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서울 경기장 아까 그 상암 경기장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경기장에 민간 투자가 들어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2002년에 이러한 그 올림픽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가 다 유치를 했었지만 그때는 이러한 경기장을 사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가 않았던 시기고요. 예.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전국에 10개가 생기니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 뭐 다 적자 나면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추진해 왔고요. 예. 그때 나왔던 그런 조치들이 뭐 스포츠 산업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반영이 돼 왔고 동계올림픽 특별법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정부나 일반인들의 관심들도 야 이게 적자 나는 경기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률적인 어떤 보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경기장 건설을 뭐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올림픽 준비위라든가 또 정부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강원도에서도 이 경기장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건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 뭔가 좀 자세한 내막들도 좀 밝혀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거 그냥 정부 또 강원도를 믿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김동률 박사님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 예. 이제 상당히 잘 할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또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거기에 영원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은 예.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잠시 있었다가 이제 파견돼서 근무를 하다가 그 올림픽이 이제 폐막이 되면은 바로 이제 원대 복귀.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주인 의식이 상당히 이제 결여돼 있고 서로 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93년 대전 엑스포가 지금 끝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대전 엑스포가 20년 전에 예산이 약 한 뭐 7천억 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엑스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대전의 마케팅 공사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대전 엑스포가 개최됐던 그 장소가 아직도 애물단지로서 상당히 대전 시민들 또 국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강원도나 여기 조직위원회에서도 잘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그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철저히 어떤 그 수익성과 공익성을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건립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양분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첫째는 저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만약에 비중을 어디에 더 두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익성에 상당히 이렇게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예. 좀 더 현실적인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의 규모라든가 또 어떤 경기장들이 지어지게 되는지를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강시청 관계자분하고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5개 경기장 총 사업비는 4,465억 원 정도 되고요.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은 8,000석,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은 12,000석,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10,000석,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6,000석 규모로 신축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 규모와 또 경기장 규모를 일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적으로 일단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좀 짚고 가죠. 우리 김동희 교수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데요.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어느 위치다라고 다들 알게 되실 겁니다. 설명을 좀 잠시 좀 해주시죠. 네. 여기 표에 보시면은 1, 2, 3, 4 이렇게 경기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보면은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되겠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2번이 그 피겨하고 쇼트트랙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그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4번이 여자 아이스하키장하고 컬링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강릉 MBC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강릉 실내 빙상 경기장과도 다 접목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건물을 우리가 지어 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필요한 용도를 고려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게 되죠. 지금 설명해 주신 바로 이 강릉에 신축하게 될 4개 경기장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현재 설계 중이고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할 거라고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설계 중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설계 중이면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우리가 확신을 해도 되는 건지요. 경기장 건설 과정을 어느 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 건물을 지을 때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설계 과정이라 하면은 경기장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그 방향, 윤곽은 다 지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인지. 예. 최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네.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공공체육시설의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민간 빌딩 같은 경우는 무슨 거기다 상점을 연대든가 항상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건물을 짓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대회든 국제 대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열리는 그런 걸 수용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국제 대회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필요 규격이 있습니다. 네. 그 규격이 이제 좀 벗어나는 거죠. 일반적인 이러한 우리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네. 어쨌든 국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이제 많은 지역 발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맞는 그런 이제 경기장을 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이제 오버해서 짓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를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설계 수준에서는 그런 이제 조직위원회라든가 IOC에서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규격 사항들이 좌석은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크기는 얼마큼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는 미디어 시설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또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규격에 맞춰서 이제 건설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건설에도 일가견이 있는 나라인데 네. 건설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이제 일반 지역 수요보다 넘어서는 규모로 이제 지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아까 이제 월드컵 얘기가 나왔었지만 월드컵 때는 이거는 거기다 뭐 축구단을 유치하고 이래도 전체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1년 365일 돌아가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공공시설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률이 중요하고요. 1년에 며칠 이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그 적자가 나지 않는지 예. 그런 부분인데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시설물이고 또 적자가 나더라도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예. 그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가동률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거기다 이제 또 욕심을 더 부린다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흑자까지 났으면 좋겠다. 공공시설이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 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 민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들 접촉을 하고 네. 그런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려면 어떠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좀 조사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 예. 월드컵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설계가 되었느냐 네.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전곡을 좀 찔러주신 게 있는데 바로 설계 단계에서 그런 민자를 만약에 사후 활용을 생각한다면 그 운영 주체가 돼야 될 민자 자본의 주체가 또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설계가 진행된다면 사후에 그 설계가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로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저 고재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들을 좀 음으로 양으로 좀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지금 그 강원도 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예.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고 용역이 돼서 발주가 된 상태, 업체까지 또 선정된 상태라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네. 형태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솔트레이크하고 밴쿠버 같은 데는 그 사전 단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한 4년 정도 남짓 남았는데 네. 이 전 단계에서부터 설계 전부터 이 오다라고 하는 그 ORDA, 오더라고 하는 이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 사전 사후 활용 위원회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올림픽 사후에 또 사전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어떤 설계 부분에 관해서도 참여했고 그 이후에서도 그 활용도에 관한 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뿐만 뭐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 시설 전문가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될 관광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네. 그걸 다각도로 검토해주는 이러한 그 비조직적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조직으로 지금 끌고 왔다라는 네. 부분에서 두 올림픽이 성공적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지금 뭐 늦지 않은 단계니 지금 단계에서 뭐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설계는 뭐 지금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변경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오더 같은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지금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분명히 필요한 것 같네요. 앞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좀 자세한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그 경기장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도에다가 이 토론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토론에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경기장 건설 일정을 발표했죠. 저희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강원도에서는 경기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6월 말에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경기장에 위치할 시군으로부터 사후 활용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답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이 경기장 설계에 반영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한 경기 시설이라는 것 외에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또 뭐 경기장 건설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구체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도 입장에서도
지금 도 관계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그 경기장의 확충 또는 사후 활용 방안이 알려지면 그 일대의 어떤 그 뭐 부동산과 관련된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역민들로서는 관심을 갖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돈희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뭐 최근에도 그 1, 2개월 전에 이와 관련한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 또는 강릉시, 특히 강원도에서는 이 경기장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세한 얘기들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그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 같은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한 고민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사회자님 말씀에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 진행되는 내용을 공개를 해서, 여기 이제 지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달 전에 큰 국내 지자체에서 사고를 낸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 모 지자체에서 그 세계 실내 육상 경기장을 금년 5월 달에 건립을 끝냈습니다. 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개장을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세계 육상 연맹에서 주 경기장과 그 보조 경기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주 경기장은 건립을 끝냈습니다. 네. 근데 연습을 위한 보조 경기장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 경기장을 지어야만이 그게 이제 승인이 나서 개장을 할 수 있는데 보조 경기장을 추가로 건립하려고 하니까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육상 연맹에서 보면은 진짜 코미디언 같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경기장을 건립하는데 당연히 육상 선수이기 때문에 주 트랙인 주 경기장에서 트랙을 사용해서 이제 시합을 해야 될 거고 네. 그 이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 경기장을 건립하고 그 보조 경기장이 없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지금 뭐 경기 그 자체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신뢰를 봐서라도 지금 이제 그 진행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 그 6월 23일 날 발표한 그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그 강릉 원주대학에서 그 개최한 그 강릉시와 그 동사무에서 공동 주최한 관광 포럼에서 제가 그 다른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여기 이제 저기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있어서 그 여기 뭐 저기 어떤 놀이시설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강원도는 이런 그 오락시설이 지금 그 가까운 장소에 상당히 이렇게 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기존에 강원도 내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그 6월 달에 그 발표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결국은 뭐 지금 김돈희 교수님 말씀대로 뭐 당연히 이제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결과물을 내고 해 나가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픈됨으로 해서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좀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세한 말씀을 또 이따가 또 듣도록 하고요. 유주건 박사님 보시기엔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아마 이제 대회 주체는 강원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렇죠. 주관은 조직위원회가 이제 되는데 어디에도 개최 당사자인 강릉, 정선, 평창은 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강릉, 평창, 정선에 있어서는 고속도로 개통과 맞먹는 일대 전기가 굉장한 기회인데 여기에 해당 당사자들이 전혀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도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도
도에서 추진본부에서 아마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강릉의 어떤 뭐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거쳤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의견 수렴을 했는지도 예.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설계 용역이 1월 달에 이제 발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8개월 가까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이 설계라는 게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들, 어떤 내용을 담을 거고 어떤 내용을 담는다는 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후 활용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그 논의가 거친 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마도 이제 당초 아까 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 구상안들 예. 뭐 전시장 뭐 무슨 저 시민체육시설 뭐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대략적인 안에 맞춰서 아마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저 경기대회를 위해서는 아마 대구와 같은 그런 우를 제가 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경기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여러 이제 그 건축 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 시설로서의 그 경기장은 아마 잘 지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과거와 현재 미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라는 건 우리 강릉시에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 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어떤 그 뭐 환경이라든가 시기적 부족합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한번 찾아봐야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를 떠나서 만약 수익적 시설이 좀 필요한데 뭐 강릉에 어떤 자본이 좀 부족했었다. 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공익적 시설이 참 한번 이런 거 좀 한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되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들을 좀 했었어야 되고 물론 현재는 올림픽 개최입니다. 경기장 시설로서 완벽한 시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미래 강릉이 미래 어떤 그 요구들 어떤 수요들이 있을 거냐 이런 것들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강릉은 전혀 그런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강릉시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도가 독단인 건지 아니면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조금 좀 그 게으른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게 그 재원에 대한 뭐 분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때문인지 뭐 괜히 한마디 했다가 너희들 50% 내라 지방비 50% 분담해라 뭐 이런 얘기 할까봐 그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회를 뭐 지방비 25%입니다. 경기장 시설은. 그중에 도하고 분담한다 해도 뭐 전체 그 아까 4,800억 한 5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앙재원이 아마 한 4천억 가까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지방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한 500억 강릉이 내는 거거든요. 도가 500억 내고 500억 내는 거 가지고 우리 미래를 결정할 건데 그렇다면 500억 우리 내겠다. 미래 세대가 그걸 좀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뭐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계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아마 연말까지 가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강릉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담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아까 뭐 민자 아까 또 얘기가 됐습니다만 민자를 만약 유치를 한다 그러면 민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민자의 생각도 반영이 돼야만 되거든요. 엉뚱하게 지어놓고 너희 와서 투자해라. 누가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핵심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 관계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나온 말씀들 잘 기억을 하시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좀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저 진지한 아이디어를 소집하고 또 함께 고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막 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의 주체도 함께 정해지고 함께 참여를 해서 설계 때부터 반영이 돼야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 더불어서 이 지자체의 중심, 가장 기초단체인 강릉 그리고 평창 정선의 관계자분들도 함께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말씀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설계의 중요성,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중요성은 정리가 된 듯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좀 더 짚어보죠. 예,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갈까요? 예, 김동열 교수님. 제가 오늘 토론회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한 2주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늘 연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런던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03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는 5개 경기장 활용 현황, 다음에 녹색 내적 공간, 다음에 시민 주거 및 휴식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경기장 활용 현황을 보면은 테니스 코트, 하키 경기장, 그리고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자전거 경기장. 그래서 이제 다용도 이제 실내 경기장으로 돼 있고 2017년도에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또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녹색 내적 공간의 경우는 여기에 이제 영국 최고 인조 조형물을 이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아마 여기 녹색 내적 공간이 인공 운하로 아마 이렇게 처음에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수상 택시를 또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과 관계되어 있는 카약 등 이제 수상 스포츠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되고 2014년에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주거 및 휴식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8,000 가구의 이제 주거 단지 개발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조깅 등 야외 내적 공간이 있고 저희가 좀 하나 이제 주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1, 2년 내에 끝낸다는 것이 아니고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15년 후까지 보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나 좀 전에 다른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직위원회 강원도 또는 강릉시에 계신 분들도 정말 원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보고 이렇게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경기장 건설 과정을 좀 보면은 건설의 주체는 이제 올림픽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입니다. 근데 경기장의 사후 관리 주체는 이게 지금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서로 미루는 모양새인데요. 가령 흑자가 너무너무 강하게 날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서로 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너네가 맡아라라고 미루는 듯한 모양새로 부딪힌다는 것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각 지자체에 지금 이렇게 떠안아지는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최진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경우에 사후의 관리 주체 또 운영 주체는 누가 맡는 게 옳은 건가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강원도다 아니면 강릉시다보다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태까지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이제 적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지역에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지원을 해달라. 예. 이제 그런 식인데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전국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또 특정 어떠한 지자체만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강원도냐 강릉시냐 요 문제보다 중앙정부냐 아니면 지자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민감한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사후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 다시 이슈화가 되고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재정을 다 줄이려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그 지역의 이런 시설들도 자생력이 있는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제 지원 규모는 전반적으로 이제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강원도나 강릉이나 이쪽 지역에서 그 하여튼 유치한 일이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지역에서 이제 뭐 참여도 계속 하시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뭐 적자를 보는 시설이긴 하나 우리가 살려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고재원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일설에는 그 평창이나 정선에 지어지는 설상 경기장들은 강원도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뭐 확정이 됐고 빙상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알펜시아 같은 예, 예. 평창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그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는 지금 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위탁을 주는 형태로 지금 간 거고요. 예. 공공체육 시설에 관련 관리 주체는 시군입니다. 해당 그 시설이 있는 시군. 그렇다면 여기 빙상 경기장은 강릉이 되겠죠. 네. 강릉이 있는 곳이 되겠고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은 정부 50, 뭐 지방채 50인데 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상황이 달라요. 예. 한 75% 대 25% 정도로 지금 정부가 75%를 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여하튼 그렇다도 뭐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 짓는 빙상 경기장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25%라 그래도 사실상 그 지방 소규모 지방인 네. 강릉 같은 경우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후 활용의 부분인데 그 밴쿠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솔트레이크 같아요. 네. 솔트레이크 같은데 솔트레이크가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수익금을 가지고서 거기에 일정 부분 7,200억 200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한 790억 정도를 사후 활용 운영 관리비로 이렇게 책정해 주는 이런 안을 내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의 흑자를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이제 사전부터도 이 사후 활용에 대한 어떤 계획들에 대한 비용 부분을 강릉시의 모든 걸 떠넘겨서 이제 니네 져줬으니까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용도로 이렇게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그렇죠. 형태로 공동 자산일 수도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된 현 시점에서는 뭐 지방 너희들이 어떤 행사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의 형태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린 뭐 이런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의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사후 관리 방안의 부분으로 좀 환원해 준다면 강릉시도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좀 대안을 찾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 방청석에도 이제 우리 관동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이제 관동대학교 캠퍼스 내에 이제 설치가 된다고 신설이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후에 관리까지 대학에서 맡게 되는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 적자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랬을 때 학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뭐 외국의 사례가 뭐 유타 올림픽 오벌 같은 경우도 유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캘거리 동계 올림픽 장소인 올림픽 오벌도 그 올림픽 오벌이 아니죠. 그 캘거리 대학 안에 이제 그 빙상 경기장을 만들었는데요. 예. 거기도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뭐 평생교육원도 있고 또 뭐 대학생들도 있고 또 방학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인적 자원들에 대한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많은 리스크들 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의 질이 네. 예. 뭐 좋은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교육을 학교 하면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예. 뭐 수업료를 내니까 그쪽에다가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재단 비용 안 들이고 예. 그 체육관 하나 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관대 지어지는 거는 뭐 네. 이제 공공시설이 예. 저는 그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 제가 30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모든 그 어떤 시설에 대한 건립은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 또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지방 공기업이 약 350개가 있는데 350개들이 대개 보면은 좀 전에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그 시설을 이렇게 운영, 위탁 운영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산업부의 경우는 이제 전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13개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뭐 킨텍스의 경우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작게는 뭐 지방의 조그만 것은 뭐 1,000억 단위지만 킨텍스의 경우는 5천억, 6천억 예. 전체 다 따지면은 조 단위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 지원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단 1원도 지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이 이제 운영을 건립을 할 때 자체도 정부가 가장 그 베스트를 원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3섹터 방식을 가장 선호를 하고요. 건립하고 나서 운영은 공기업 형태를 띤 어떤 그 민간 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선호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여기 이제 그 빙상 경기장 또는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그 공기업들이 적용했던 그 룰을 갖다 여기 똑같이 이제 적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특수한 어떤 목적이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것만 별도로 어떤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좀 이제 긍정적으로 만약 한다면 예. 어쩌면 강릉 시민들이 새로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한테는 아무 보상 없이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그만큼 뭐 새로운 시설 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시민들의 어떤 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가볍게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비스가 어떤 거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냐? 예.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냐? 뭐 이런 걸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좀 부족했었다. 김 교수님 계속 그 다른 지역의 어떤 예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우리가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런 거에서 잘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올림픽이라는 건 어쨌든 개최는 이제 강원도 또 국가 뭐 도시에서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데 예. 그 이후에 그 관리 문제는 그 서비스의 그 적용 범위입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저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 광역시에 진 건 대부분 광역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네. 근데 전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 도 지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거든요. 예. 그 왜 그렇겠습니까? 광역시는 그 월드컵 경기장의 서비스를 무슨 동구, 남구, 뭐 여러 구, 그 광주시 전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뭐 강릉에 있는 빙상장, 춘천 시민, 뭐 원주 시민 물론 가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용의 주체는 어쨌든 강릉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관리의 주체도 당연히 강릉시가 돼야 되고 그 부담도 상당 부분은 강릉 시민들이 져야 됩니다. 다만 뭐 그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그 특별법을 이제 만들면서 사실 강릉 시민들 또 강원도민들의 굉장한 역량이 저는 발휘가 됐다고 보는 게 보통 그 중앙하고 지방 매칭이 50%입니다. 중앙이 50%, 지방 50%. 또 월드컵이나 이런 뭐 특별한 그런 이제 이벤트의 경우에는 70% 정도까지 중앙 정부가 이제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또 지방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은 7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도민들 또 뭐 여러 가지 관여에 있었던 분들의 이제 노고의 결과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이제 그런 물론 그게 이제 원칙
자기 그 소유의 시설은 이제 자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어떤 뭐 정치적인 역량 또 정치적인 결집범이 예. 어떤 그 바람이 있다면 뭐 좀 또 유연하게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지곤 박사님께서는 이제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이제 아까 우리 김도현 교수께서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 설사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금전적 비용이 과하게 든다면 결국은 이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바로 그 방안,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함께 고민을 하겠지만 좀 더 열린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하죠. 우리 네 분 말고 이 방청석에 앉아서 지금 얘기를 쭉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우리 강릉에 지어질 빙상 경기장, 올림픽을 위한 빙상 경기장, 그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의견을, 뭐 그 밖의 의견도 괜찮습니다.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2018 동시모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강릉 시민의 발전을 위한 모임, 그 동시모라 합니다. 사단법인 네. 상임이사 김철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방송을 보고 올림픽 경기장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시적절하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미 이제 설계를 어느 정도 구상을 마치고 예.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한다 그런 보도를 봤을 때 이건 시적절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아까 저 우리 토론자 중에 말씀하신 중에 지금 이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지어서 사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릉 시민의 몫으로 돌려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강원도의 몫으로 돌려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바로 정부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태릉에 있는 우리 빙상 선수들 연습장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 다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후 지금 제대로 올림픽 경기장 연습장 지어서 예. 그분들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고속 KTX도 생기니까 접근성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기장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그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는 관동대학교에 이제 지어지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고 또 그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뭐 원주로 여기 지었다가 해체를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겁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피겨 경기장하고 스피드 2개가 남는데 피겨는 우리 어떤 상징물로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강릉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이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토론자께서 재정적인 문제, 운영 문제 이런 걸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앞으로 사후의 관리에 있어서 기왕에 다시 설계가 들어간다면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전문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다가 네. 숙소를 만드는 것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선수들이 꼭 큰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아하. 그런 데서 또 보조원들 주무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또한 이제 그 야구 경기장 할 때 이 돔 형태의 우리나라 야구 경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비 오는 날이 못 건축 하잖아요. 중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수영장. 예. 그걸 또 지면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면은 강릉 시민들이 네.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축구는 뭐 경기장 면적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풋살 같은 게 굉장히 요새 유행을 하니까 네. 풋살 경기장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예. 그것도 한번 교황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니까 예. 참고했으면 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지금 여실히 느꼈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왔네요. 특히 이 태릉 빙상 경기장 그 활용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안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판단도 드는데요. 자, 일단 네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에 난 내용, 그리고 그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설계가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지금 변경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관광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저희가 나가노 동계 올림픽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가노시의 지역 관계자하고 직접 접촉을 했을 때 그 시 관계자는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 재정이 지금 재정 파탄이 나서 파산 선언을 하기 일부 직전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고 그렇다 하면은 어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시민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 경기장 사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태릉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이미 노후가 돼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할 빙상 경기장을 그대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어떤 시민들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열린 공간에 사후 활용 방안 또 지금 사후 수익 모델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강원도의 의뢰로 연구 용역을 시행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가장 디테일한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 토론에 역시 저희가 좀 참여를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 발주처인 강원도의 입장, 그러니까 강원도가 꺼려한다라는 이유로 역시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점도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역시 또 다른 주체의 한 축인 강릉시에서는 또 어떤 사후 모델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전화로 담당자와 인터뷰를 나눴거든요. 이 말씀을 좀 듣고 또 다음 얘기 나눠보죠. 지금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월 워터파크나 국가대표 빙상훈련장 등 컨벤션 센터 등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쇼트트랙의 경기장은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시설, 그리고 수영장, 판매시설 등의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 아이스 경기장은 지금 현재에서 원주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이제 관동대학에 건립이 되는데요. 그건 사후에는 학교 체육관과 시민 체육시설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는 관동대학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 관계자의 얘기 중에 아까 우리 시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내용도 포함이 돼 있네요. 반갑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계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제 두 개가 문제인데 피겨 스케이트 경기장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이 두 경기장 특히 규모도 크거든요.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바람직한 사후 좀 멋진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들. 자, 우리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영동 지역 또 작게는 강릉이 앞으로 이 동계올림픽이 큰 발전의 계기로 삼는 전기가 될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엔 최진우 대표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강릉이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관광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 기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방안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보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밖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정답이랄 수는 없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시설은 이제 가동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강릉시가 운영을 한다고 쳐요. 근데 적자는 계속 나고 있는 시설이에요. 적자는 계속 나고 있는데 이거는 강릉시가 얼만큼 이제 발로 뛰느냐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김연아 씨도 선수도 훈련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어쨌든 여기 근사한 피겨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강릉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365일 동안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뭐가 있는지 네. 해외 팀들은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는지 훈련시설로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용 문제를 떠난다고 하면 365일에 90%는 매일 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시설을 돌려요. 그러고 나서 정부에는 손을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설이 360일 팽팽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이제 적자가 매년 20억씩 난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좀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또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돈 문제는 이제 좀 떠나서요. 네. 어떻게 이 시설을 잘 활용을 할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예. 그게 또 이제 쉽거든요. 일단 접근하기가. 그리고 그거는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전 시설도 서울에 있는 전시설도 노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침에 부인들 이렇게 좀 시간 많은 분들을 하는 조그만 이러한 교양 쇼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식도 잠깐 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전체 시설이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마케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강릉시에서는 많이 좀 연구를 앞으로 좀 하면 돈 문제를 떠난 프로그램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거는 동계올림픽 이번에 특별법에는 이제 못 보던 게 들어갔어요. 특구라고. 네. 특구라는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굉장히 상당히 이제 법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는데 또 이제 국비가 이제 거기 또 사업비가 한 3조 정도 또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연계성이 있는 건지 이런 동계올림픽의 사업 활용 시설들하고 특구 개발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이게 잘 좀 더 활용이 되고 민간 투자도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별도로 독립된 연계성이 없는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네. 사실은 이게 잘 연계돼서 돌아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또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동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상당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잊지 말아야 될 꼭 생각을 좀 해야 될 점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올림픽 특구에 관련해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총 면적 한 30.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 구역. 이것은 이제 꼭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걸친 지역들인데요. 이것이 올림픽과 무관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함께 버무려진다면 좀 더 맛있는 요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방안 또 좋은 수익 모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직원 박사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좀 해나갈 고민을 해야 될까요? 저도 우리 최 대표님 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365일 풀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아마 강릉 시민들에게도 아주 가장 최상의 서비스가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좋은 게 있다면 저는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강릉시가 예산 투자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강릉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 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아마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륜 네네. 경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 곳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사행성 산업이다 해서 비판을 좀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물론 이제 강릉에서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사업들 한번 좀 예를 들면 경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제주도에서도 한번 좀 추진을 했다가
잠잠해져 예. 있고. 근데 강릉은 제주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네. 뭐 경기장이 올림픽 경기장 뭐 세계 최고의 시설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이제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관련된 이제 시설들이 또 같이 이제 들어가게 예. 되고 뭐 그렇다면 그 물론 뭐 그 사업을 강릉시가 주최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뭐 두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 뭐 도나 우리 저 강릉시나 다 가능하겠죠.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공단이 이 저 건설비를 부담을 하고 네. 뭐 향후 한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경빙 사업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예. 다시 뭐 강릉시에 뭐 기부 체납하는 예. 뭐 그런 형태도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강릉시가 보니까 연간 이번 이제 올림픽 그 특수까지 합쳐서 체육 예산이 한 84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도 뭐 예산이. 근데 그 아까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장하고 피겨 쇼트트랙 두 개 경기장만 해도 연간 운영비가 한 50억, 60억 가량 네. 뭐 발생할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뭐 80억에 50억, 60억 물론 이제 시설 관리비 또 그 80억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수익성을 좀 해서 그걸 또 상쇄시킬 수 있다면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만약 공단에서 그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레저세라는 게 예. 그 16% 그러니까 매출에 들어가나요? 네, 네. 16%가 자치단체 물론 이제 도에 이제 대부분 갑니다. 예. 그리고 그 기초자치단체에 떨어지는 건 그 한 3% 정도 돼요. 그 16%를 100으로 했을 때 한 3% 정도 네. 됩니다. 아, 그게 맞죠. 과거에는 한 30% 정도 돼서 네. 꽤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 3%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가 경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연간 한 40억 정도씩 받습니다. 네. 뭐 재정지원금 또 레저세 중에 그 지방교부금 형태로 한 40억 받습니다. 강릉시가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런 그 받는 지방교부금 또 지방재정지원금 형태로 받는 한 40억에 예. 뭐 관리비 일단 50억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설비 강릉이 부담해야 될 거 한 500억을 던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러면 뭐 연간 뭐 이자만 이렇게 따져봐도 강릉시로서는 한 150억 가량의 이익을 보는 네. 게 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강릉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하고 또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뭐 하긴 하지만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네, 네. 뭐 그런 것들 좀 찾아보면 또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빙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나왔네요. 이제 이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고, 이게 만약에 화두가 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토론을 한번 또 진지하게 시민들과 함께 또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방향도 있을 거고, 대신 또 다른 정서적인 부분, 공익성이라는 부분에서 또 한번 고민해 볼 분야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저 유직원 박사님이나 최진호 대표께서는 이제 이게 빙상 경기장을 그대로 빙상을 소재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 그 밖의 이야기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뭐 우리 김돈희 교수님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네. 제가 또 오늘 앞서서 발표한 내용 어떻게 보면 그 뭐 보충 설명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 프로야구 도입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되고 네.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만은 뭐 야구인 그 관람객 뭐 1,000만 명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이제 그 야구장과 그 일본 야구장 그 운영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야구장은 일반적인 야구장이 되고 일본에도 이제 야구장이 많은데 제가 이제 도쿄돔을 가장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장 그 운영 형태를 보면은 국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돔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노는 야구장으로 그냥 네.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제 그 도쿄돔 같은 경우는 연중 그 365일 앞서서 이제 그 다른 분들 지금 가동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65일 이렇게 운영이 되는 야구장이 되겠고요. 또 운영 기관은 이제 그 국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 그 도쿄돔 같은 경우는 도쿄돔 그 주식회사에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가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이게 이제 그 국내 야구장과 그 일본 야구장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국내 야구장들이 이렇게 적자가 되고 있고 그 해당 그 지자체에 상당히 이렇게 고민거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도쿄돔 같은 경우는 흑자 운영이 되고 시 재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제가 그 활용 그 현황을 보면은 국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장 그 전용 구장입니다. 근데 그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본 그 도쿄돔은 야구장 뭐 요미우리 자이언트에서 이제 그 야구를 할 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다음에 이제 콘서트홀, 뭐 신차 발표회, 심지어는 대입 시험장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수익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그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 강릉의 그 빙상 경기장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활용을 할 때 네. 가동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멀리 저희가 안 보고 일본의 그 야구장 하나 운영하는 예. 것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하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빙상 관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뭐 김연아 선수의 아까 뭐 연습할 만한 장소도 마땅히 없다 그러는데 김연아 뭐 빙상 아카데미 해서 예.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국내에 지금 이제 빙상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 꿈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그 완전히 메카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네. 도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을수록 점점 더 희망이 생기고 그때 그 모습을 이제 그려보게 되니까 표정이 밝아지네요. 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재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좀 더 확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예. 사후 활용을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인구수의 사람들로만 이걸 가동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른다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어떤 수입원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체육계에서도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동계 스포츠에 대한 생활체육 인구가 그렇게 저변 확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한 이제 학예나 뭐 이런 쪽은 많이 있는데 동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이제 큰 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 예산 이제 지자체에 이렇게 그 협회에다 이렇게 돈을 내줄 때 동호인 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책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앞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이제 요 기간 사전에라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붐 조성 또 국민들의 어떤 생활체육 확대, 동계 스포츠에 대한 생활체육 인구에 대한 확대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좀 이렇게 어떤 법적인 제도를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예. 좀 이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체험학습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문화 관련 뭐 이런 쪽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교육청이라든가 또 지방교육청이라든가 또는 학교 장님들께서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이제 2018년에 이루어지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형태로 해서 자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유도해 나가면 또한 그 학생들이 4-5년 뒤에 뭐 성인이 됐든지 아니면 또 고학년이 됐을 때 동계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또 뭐 형태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강원도 지역에 산발적으로 형태로 이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동계 레저 스포츠 종목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적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뭐 소규모의 영세업자도 있는가 하면 또 큰 업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 업체들의 내면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한 업체당 일반 회원들을 확보하는 인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그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디 좀 뭐 강원도가 이번 기회에 단기적으로는 뭐 이들을 네트워크를 좀 가동을 좀 하고 네. 뭐 중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 타운을 좀 만들어서 아까 뭐 특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타워, 스포츠 비즈니스 타워를 좀 만들어서 이들이 좀 와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예. 강원도에서
특히 이제 강릉이라든가 이제 뭐 평창, 알펜시아 쪽에서 이렇게 좀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단계 좀 끌어올려 가지고 수입원을 창출해내는 이런 방식을 좀 밀도 있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네 분의 의견을 나란히 이렇게 따라 들으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또 함께 미래를 그려보게 되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희망의 빛을 머릿속에 한번 띄워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오늘 마치기 전에 끝으로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좀 가겠습니다. 그 지금 많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려면 지금 설계 단계부터 물론 함께 그 재원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그러면 공단이 함께 지금 건설 전부터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비용 문제가 과연 지금 뭐 추가로 또 들게 된다거나 사후 활용을 위한 것들 또 함께 그 실시 설계 단계부터 사후 활용을 위해서 참여해야 될 민자가 돈을 함께 보태는 이 과정 아무런 문제 없이 결정만 되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한 분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추가로 제가 아까 네. 런던 그 올림픽 뭐 2030년까지 이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마 조직위원회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경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끝내는 것 여기까지가 아마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그 사후에 그게 이제 그대로 그 시설이 한번 끝나고 임시 시설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구 시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분명히 추가로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모든 아마 그 뭐 관계자나 뭐 이 시민들도 다 동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투자가 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부담을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명확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런던 그 올림픽에서도 유럽의 뭐 대형 쇼핑몰 회사를 이렇게 제외해서 어떤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 같이 민간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해야만이 어떤 이 해당 그 지자체에 어떤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그 어떤 그 경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렇게 효율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다 하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민간 기업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그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혹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이 얘기는 우리 지역민들, 강릉 지역민들 또 영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혹시 못하신 게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근 교수님. 강릉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하면서 이거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물론 뭐 많은 나라에서도 시도한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빙상장이라고 하는 건축물 4개를 짓고 이제 뭐 보조 경기장까지 하면 한 6, 7개가 지금 강릉에 들어서게 되는데 메인 경기장 하나는 이제 남겨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 메인 경기장을 우리나라 건축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물로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뭐 지금 현존하는 모든 건축의 뭐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 기술이 집락된 이런 형태가 좀 보여지면 뭐 그것이 강릉의 하나의 그 관광 곳이 될 거고 우리 천만시대 관광시대에 여길 꼭 들리게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건설업체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뭐 과거 두바이 같이 그런 식으로의 그 어떤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부족하지만은 그 해당 업체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다가 좀 몰입을 해서 하나의 그 건설을 좀 살려가는 이런 방식도 한번 찾아주면 2마리의 토끼를 좀 가질 수 있는
이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 또 한 번 머릿속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려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하신 시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습니다만은 함께 이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면 좀 더 나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냐면 올림픽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 이후 이것이 우리 영동 지역 또 강원도 발전에 정말 역사적 계기가 될 계기로 자리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정말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설령 우리가 인위적으로 짜놓은 설계 계획, 착공 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좋은 안들이 반드시 반영됐으면 하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안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100년, 200년 우리 지역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또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시청해 주신 지역민 여러분,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